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메타버스에서 잽을 구축하는 거 소개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교재, 여기 보이시죠?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콘텐츠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 메타버스, 라이브 커머스, 이런 용어들이 우리들에게 새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나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메타버스에 동참하고 있는가? 고민되시죠? 그리고 나는 메타버스 세계를 정말 알고 있는가? 알고 싶으시죠?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가 과연 뭐지? 궁금하시죠? 나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메타버스 세계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 메타버스 세계에 함께 하고 있는지 걱정되기도 하고요. 고민되기도 하고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좀 잘 알려주는 곳은 없을까? 또는 내가 그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가도록 같이 좀 만들어 보는 곳은 없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한 여러분의 고민, 그리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제가 메타버스 재구축하기라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용되는 교재가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콘텐츠라는 책인데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5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저술을 하신 그런 책입니다. 출판사는 이담북스에서 출간이 되었고요. 내용은 한번 목차를 볼까요? 먼저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콘텐츠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가 메타버스 개념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는 4개의 정의가 있는데, 가상세계 또는 라이프 로깅 또는 증강현실 등등과 같은 4개의 세계가 있는데, 이 4개의 세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기존의 메타버스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했던 증강현실, 가상현실, 거울세계, 또 라이프로깅, 이러한 것들이었던 이 4개의 그 메타버스의 세계를 이 책에서는 정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증강현실, 그러니까 현실과 디지털 세계가 표현되는 증강현실과 사물지능이 융합하는 그러한 콘텐츠 안에서 설명하는 사물지능, 이런 것을 했고요. 그리고 또 사용자 콘텐츠 속으로 들어가는 형태에 해당되는 디지털 미라던가, 이제 VR에서 더 복합적인 XR까지 이렇게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메타버스 세계를 4개의 영역으로만 구분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XR, AR, 또 디지털 미, 또 디지털 트윈, 또 XR, VR, 이런 것으로 새로운 정의를 통해서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로 메타버스 세계가 활용될 수 있는 그 사례와 포커스에 초점을 두는 그런 형태로 재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메타버스 세계가 넥스트 인터넷이라 해서 다음 세계의 공간 인터넷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즘 보면은 애플에서 출시했었잖아요. 그래서 애플에서 출시하면서 HMD를 출시하면서 공간 인터넷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 책에서도 바로 시대 흐름을 잘 반영한 형태의 메타버스 세계를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타버스 재구축하기를 통해서 메타버스 세계를 먼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바로 이 책이 교재가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 세계의 유용복합 콘텐츠라는 책인데요. 오늘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자 합니다. 1장에서는 이렇게 메타버스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인문학적인 해설이 들어간 인문 사회학적인 이론들을 통해서 메타버스 세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명대의 조순정 교수님께서 특히 인문 사회의 그 권위자이신데 메타버스 세계를 이 인문 사회학적 관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회 인문학적 이론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실존주의라던가 몰입 이론이라던가 또는 경험의 원추라던가 또는 메라비언의 법칙 등등을 통해서 메타버스 세계가 인문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메타버스 세계의 실무적인 측면을 우리가 잽을 구축하는 그 측면을 들어가기 이전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인문사회학적으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메타버스 공간이 제2장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메타버스 공간이 다가온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메타버스에서 다루는 공간이 과연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가 이 메타버스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술을 하였답니다. 이 메타버스 공간은 이제 영상 발달사, 미디어 발달사에서 근거를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의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이라던가 또는 그 건축의 각도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황금 비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원근감이라던가 이러한 것들보다는 공간의 크기나 시각적인 배치나 이런 것을 중점을 두었고 특히 황금 비율을 통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그 그림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의 모습을 수평 구도를 통해서 똑같은 형태로 원근감이 표현되지 않은 형태의 그런 평면의 그림에 불과했었는데 이제 마사치오가 중세 14세기, 15세기에 원근법을 그림에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을 통해서 재단을 표현하고 그리고 깊이를 표현하고 공간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서 원근법에 대한 표현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마사치오에 의해서 원근이 건축의 회화에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 또한 이제 사람으로 그러니까 신이라던가 종교에 중점을 두었던 세계관이 사람, 인간, 휴먼에게 관심이 이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마사치오는 단지 원근법을 표현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세계관의 관점을 종교나 신에서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 관점을 이동시킴으로써 우리 세계의 변화를 촉구했던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이제 원근법이 계속 회화를 통해서 우리 세계를 지배해 오다가 근대에 들어서 이제 인상파 화가라던가 또는 사실주의 화가라던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림의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1895년에 영화가 등장하면서 사진에서 움직임이 추가된 형태의 원근법들이 이제 영상 발달사의
이제 표현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아날로그였던 이러한 영화, 사진, 광고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기반에 의한 0과 1로 표현되는 디지털에 의해서 이제 디지털 층위라는, 그러니까 디지털을 우리가 인터넷도 그렇고요.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검색해서 들어가다 보면 레이어들이 겹겹이 나오게 되는데 이 레이어들을 하나의 층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레이어들은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또 하나의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공간의 이동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였죠.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에서 표현했던 그런 원근법들이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는 그 디지털 공간이 중앙에 집중이 되면서 이 중앙에 집중되었던 아날로그를 해제하는, 그러니까 탈공간, 탈원근법을 불러오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원근법을 표현했던 회화나 이런 입체감을 표현했던, 공간을 표현했던 이러한 방식에서 디지털 레이어는 어떻게 되나요? 그 공간이 허물어지는,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이 자꾸 등장하면서 공간이 원근법을 벗어난 형태로 다른 공간으로 공간 이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탈중심 그리고 탈공간, 탈원근법의 형태를 보여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레이어들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평면이었던 레이어에서는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깊이라던가 이런 그 Z축에 해당되는 또 하나의 공간이라던가 X와 Y라는 평면에 깊이라는 Z축을 표현하는 그런 깊이감들이 원근법을 통해서 표현이 됐는데, 디지털 레이어들은 평면 공간을 이동하면서 그 공간 탐색이 가능하다 보니까 원근법보다는 원근법이 해제되는 형태의, 그러니까 디지털 층위가 가지고 오는 탈원근법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평면 공간을 이동하면서 그 평면에서 원근법을 표현하는 형태로 공간이 이동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공간을 이동을 통해서 느껴지는 세계관의 변화를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분명하고 보다 정확하고 그리고 보다 확장된 형태의 공간 개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를 들면은 전방위적인 표현이 가능한 그런 형태라던가 또 XR을 통해서 깊이감을 더 표현하는, 입체를 바로 표현하는 그런 형태라던가 이런 공간 표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세계관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간이 메타버스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큰 핵심적인 변화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현실과 가상 공간이 융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공간을 가상에 옮겨서 함께 구축하면서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넘나드는,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이 변화해가는 그 세계관을 또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원근법이 가지고 왔던 세계관의 변화, 디지털 층위가 가지고 왔던 세계관의 변화에 이어서 우리는 또다시 메타버스 공간이 가지고 오는 공간의 변화에 따른 세계관의 변화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 공간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가상 공간도 중요하게 되는, 따라서 가상 공간을 활용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우리 라이프, 우리 생활의 패턴이라던가 또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라던가 이러한 세계관들이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 변화의 세계를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타버스 공간이 중요하고 이 메타버스 공간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동도 좀 해보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공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을 어떻게 구축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고민되시죠? 궁금하시죠? 그리고 걱정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메타버스 집 구축하기라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타버스 집 구축하기 실제 메타버스 플랫폼인 잽을 구축하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이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컨텐츠라는 책을 교재로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전문가들이 큐레이션을 해서 쏙쏙 메타버스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메타버스 사례를 여러분에게 아주 다양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수업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책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상세히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3장에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3장에서는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기업들은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그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 마케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마케팅의 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여기 보면은 모건대의 김은희 교수님께서도 이 메타버스 마케팅에 대해서 재밌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가 접하기 힘든 그런 많은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QR코드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쏙쏙들이 우리는 탐색해 볼 수 있는 아주 친절한 형태의 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하신 다음에 제 수업에서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 쥐앱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케팅의 측면들이 아주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메타버스가 웹 3.0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이 웹 3.0은 바로 NFT를 통해서 수익 모델을 낼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공간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웹 3.0에서는 마케팅을 활발히 활용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기업들 해가지고 마케팅을 위한 기업과 소비자들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포트나이트가 있어요. 이 포트나이트, 또 제페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호라이즌, 또 로블록스 등등과 같은 이런 게임에서 기반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로블록스에서 게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알아봅시다, 이런 코너들도 있어서 이 사례를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게다가 또 로블록스의 나이키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나이키 로블록스에서 즐겨보기라는 그러한 사례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재밌겠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플랫폼, 그 다음에는 콘텐츠에 해당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 콘텐츠는 어떤 게 나와 있냐면요, 잉그랩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궁금해요 라고 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그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활용할 수 있나요? 또 구매할 수 있나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는 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가 부동산 구매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등등과 같은 것들이 여기 예시와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 공간에서의 부동산,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또 하나의 나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경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메타버스 잽 구축하기라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상 세계에서도 부동산 구매할 수 있도록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 구매 이력, 구매 정보 등등과 같이 이런 사례들이 매우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게임도 하고 부동산도 구매하고 그리고 콘텐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충분히 즐기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메타버스 공간 사례들이 굉장히 디센트럴랜드라던가 더 샌드박스라던가 이런 데에도 URL을 통해서 거기에 함께 하면서 사례들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메타 퀘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메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그 디바이스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에서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애플에서 제공하는 것들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또 구글에서 제공하는 것들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수업을 통해서 재밌게 우리가 실습도 하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콘텐츠들도 안내가 되고 있어요. 에픽 게임즈라던가 또 메타 호라이즌 월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정말 메타버스 궁금해요. 어떻게 하는지 고민이 돼요. 메타버스 세계로 갈 수 있을까요? 걱정이 돼요. 이러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의 고민, 걱정, 궁금함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메타버스 잽 구축하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창작자 되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개념 재정의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 공간에 대한 특징들을 알게 되고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메타버스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게 되는 효과와 함께 실제로 메타버스 쥐의 플랫폼을 구축해보는 그런 실질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잽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또 제가 여러분에게 큐레이션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큐레이터 되어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쇼핑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 엔터테인먼트를 추가해서 쇼퍼 엔터테인먼트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아주 딱 직관적으로 샵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잽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 하기 그런 실습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샵 엔터테인먼트의 사례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그 사례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큐레이션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디테인먼트라고 해서 의료계의 그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해서 과연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의료 메타버스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의료와 관련된 나의 플랫폼들을 구축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등등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헤리티지라 그래서 미술관, 박물관이죠. 그래서 헤리티지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해가지고 헤리테인먼트를 통해서 또 미술, 박물관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취미라던가 여러분들의 그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야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가 잽을 통해서 구축하는 헤리테인먼트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가 지금 영국을 비롯해서 또는 의료계의 학습 자료로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그런 현황인데요. 메타버스가 가장 아마 효과가 높은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일 듯 싶은데 이 교육 플러스 재미를 결합한 그러니까 에듀테인먼트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도 하고요. 제 앱을 통해서 에듀테인먼트를 펼칠 수 있는 여러분의 공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에듀테인먼트에는 각종 교육을 비롯해서 정보 등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재미를 통해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궁금함,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걱정을 제가 함께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통가 되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해소해 주는 커뮤니케이터 소통가가 되면서 메타버스 잽을 구축하는 창작자 그리고 메타버스의 나의 공간을 만드는 나의 스페이스를 구축하는 큐레이터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사나 걱정과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소통가 되어 드릴 테니까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수강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 책도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이 책은 교재니까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반드시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네. 4장에서는 보니까요. 방금 얘기했던 메타버스에서 가장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은 놀이 이론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가장 재미있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접근에서부터요. 다중지능 이론들이 여기 메타버스에서는 아주 잘 표현된다라는 그런 접근이 표현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펼치는 교육의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PBL이라던가 뭐 이런 메타버스에서 펼치는 PBL 교육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고 재밌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잽의 메타버스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도 소개가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구축되어 있는 메타버스 교육 사례들도 소개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저랑 이 수업 같이 하시게 되면 메타버스에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제 4장이었고요. 짜자잔, 제 5장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글로벌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 메타버스와 국제 협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 제목이 메타버스 교류와 협력이라는 제 5장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남서울대의 정인수 교수님께서 이런 분야에 오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담아서 표현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메타버스에서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그런 이론들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사회 연결망 이론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문화적 상호작용 이론들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의존해서 메타버스를 통한 교류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미디어 의존 이론도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메타버스 글로벌 기업들이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미국의 메타버스 기업들 현황을 스왓 분석이라 해서 스왓이 무엇이죠? 장점, 또 위기, 기회, 또 단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위험 요인이죠. 위험, 기회, 또 기회 요인, 장점 요인, 또 위험 요인, 또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회 요인, 그리고 그런 네 가지 형태의 분석 틀을 통해서 문제점 등등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메타버스 기업에 해당되는 로블록스 스왓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강점, 기회, 위기, 단점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픽 게임즈에 대한 것도 분석이 되고 있고요. 스왓 분석이 되고 있고요. 유니티라 그래서 3D 애니메이션 리얼 엔진 기업이죠. 여기에 대한 스왓 분석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도 스왓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어머나 하이 피델리티에 대한 기업도 분석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세컨드 라이프에 대한 스왓 분석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그렇군요. 소미늄 스페이스에 대한 그런 그 디바이스 또 출시한 그러한 또 VR 그런 기업체인데 소미늄 스페이스에 대한 분석도 되어 있고요. 또 게임 위주의 메타버스 기업인데 더 샌드박스에 대한 분석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것도 분석이 돼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젠슨 황이 얘기했죠.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를 처음 주창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도 또 VR 챗이라는 VR 그 채팅 기업에 대한 또 스왓 분석,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의 다른 이름이죠. 메타에 대한 분석 등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강점, 기회 요인, 위기 요인, 그 다음에 위협 요인 등등과 같은 것들을 스왓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서 그 기업에 대한 현황도 분석하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메타버스 세계 어디까지 왔나를 아주 최신 자료를 통해서 그 중국의 메타버스의 배경이라던가 메타버스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메타버스 기업들의 동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주 전문적인 시각으로 잘 분석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산업 정책이 이 메타버스 산업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또 적용되고 있는 행정구역들, 베이징을 비롯한 이러한 각 도시들에 대한 특징도 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 규모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중국의 기업들을 분석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텐센트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화웨이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알리바바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은 사이트들이 다 제시가 되고 있는데 기업의 로고라던가 또 기업에 대한 설명, 또 기업 그 특징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두도 소개가 되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왕이에 대한 것들, 왕이 컴퍼니 컴퓨터 시스템 유한 회사군요. 그리고 바이트댄스, 틱톡 하죠. 바이트댄스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하유라던가 또는 여기 보니까 여기도 중국의 릴리스라는 메타버스 기업들에 대한 사이트, 로고 설명, 그리고 특색, 그리고 또 경영에 대한 특징들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도 중국 기업인데 소개가 되는 건 당연할 텐데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JIE라는 그런 기업도 메타버스 기업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 메타버스 기업들이 어떻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게임에는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화, 관광에는 이 메타버스 기업들이 어떤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에는 또 어떤 메타버스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아주 재미있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중국에서는
어떤 것들이 그 사례가 있는지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의학 플랫폼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바이두라던가 또는 게임 VR 웍에 해당되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메타버스 발전과 그 전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메타버스가 현재 현황은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발전된 미래가 펼쳐질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메타버스 발전 방향과 우리나라의 비교는 우리가 메타버스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지 그러한 또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 재구축하기라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용할 교재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콘텐츠라는 책인데요. 이단북스에서 출시된 책이니까 여러분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살아가기라는 제6장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앞으로의 전망과 활용이라던가 메타버스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닥치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 있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라던가 또는 특허권이라던가 또는 상표권이라던가 또는 디자인권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저작권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등도 소개가 되면서 메타버스 세계를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 앞으로 펼쳐질 세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그 서원대의 권정희 교수님께서 4장에서 메타버스와 교육에서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의 활용이 앞으로 가장 효능감이 높은 메타버스 플랫폼의 활용이 될 텐데요. 그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메타버스 잽을 구축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잽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 공간에서 우리는 공간을 이동하는 화살표라던가 또는 이모티콘이라던가 그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디자인적인 요소를 표현하는 용어가 뭐죠? 어프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표를 보면 그 화살표 방향으로 가고 싶잖아요. 또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엑시트라는 그 비상구 표시를 대면 어쩐지 그쪽에 문이 있어서 그쪽으로 나가고 싶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그러한 디자인적인 요소 공간에 표현되는 방식 이러한 것들을 어포던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메타버스 잽을 구축하면서 이러한 어포던스를 적정하게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는지 등등과 같은 것도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제 디지털 테라포밍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클러스터를 우리는 현실 공간에서는 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 단지를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같은 것들을 유사한 것들을 메타버스 공간에 펼치는 것 이런 것을 디지털 테라포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범주에 따라서 메타버스 잽을 통해서 공간들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는데요. 이때 어포던스 디자인 그리고 디지털 테라포밍을 위한 하나의 공간 건축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큐레이션 해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같이 하고 싶지 않으세요? 참여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내가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그리고 고민되시죠? 어떻게 잽을 구축하는지 고민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걱정과 고민
궁금함 이런 것들을 모두 해소해 드리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에는 이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콘텐츠를 교재로 활용하니까요. 이 교재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메타버스 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잽은 1단계에서부터 48단계까지 그 구축 단계가 있는데요. 그 구축 단계도 이 책에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부록으로 소개가 되어 있답니다. 조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실제 그 구축은 실습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단계별로 구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정의라던가 메타버스 플랫폼 공간의 특성이라던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어떻게 마케팅으로 활용하는지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교육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등등과 같은 그러한 기초적이면서도 인문사회학적인 그런 이론들이 적용된 현상도 파악하고 사례도 살펴보면서 아주 재미있게 궁금증을 쏙쏙들이 해소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실제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하겠는데요. 그 구축은 잽을 통해서 구축하게 됩니다. 구축의 48번째의 단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계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계정 만들기부터 1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페이스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스페이스를 만드는 템플릿을 고르는 그런 시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페이스에다가 이름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비밀번호도 설정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권한을 설정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카메라라던가 또 오디오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시작 화면에 닉네임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닉네임은 여러분이 아바타에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닉네임 사용하기 편한 그러한 닉네임, 재밌는 닉네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페이스의 그 중앙 아래에 그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만들어진 이 스페이스에 친구를 초대하는 단계, 7번째 단계, 그리고 8번째 단계에는 이 스페이스를 만들게 되는 본인 관리자인데요. 이 관리자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 단계에는 아바타 좀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바타도 꾸미고 아바타도 이동시키고 움직여보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10번째는 이 제 플랫폼에 있는 다양한 주요 버튼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화면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화면 공유하기 하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참가자들이 어떤 분들이 참가하고 있는지 확인도 좀 하는 12번째 단계를 거쳐서 13번째 단계는 이제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따라가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공간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14번째 단계는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계정 만들면서 설정되어 있는 프로필들, 이런 프로필들 수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의 상태 메시지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5번째는 그 영상도 좀 거기에다가 설정을 하면서 이 그 버튼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기능도 알아봅니다. 그런 다음에 16번째 단계에서는 스페이스를 설정하면서 이 스페이스가 어떤 채널들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도 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피드백 보내는 방법. 그 다음에 쭉쭉 이어서 19번째는 이모티콘들이 있는데
이 이모티콘을 통해서 감정 표현하고 리액션하는 방법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보면은 공개 채팅할 수 있는 창들이 있는데 이 공개 채팅 창에서 글을 댓글 다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는 그런 방법도 배워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버튼을 통해서 게임도 있는데 이 소소한 게임들 즐겨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인베드라고 해요. 유튜브의 URL을 링크해서 활용하는 인베드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미지도 좀 넣어보고요. 그리고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정보도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그런 다음에 포털이라는 또 버튼을 통해서 다른 공간들로 이동해 보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덧 26번째 단계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니 게임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27번째 단계에서는 맵 에디터라 그래서 잽에서 구축한 수 있는 그런 템플릿들이 있는데 이 템플릿을 좀 더 꾸며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맵 에디터를 통해서 벽도 좀 구축해보고 바닥도 좀 구축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제공되고 있는 하나의 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브젝트라고 해요. 근데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메타버스 잽을 꾸며보는 그런 단계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음악도 삽입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음악을 여기 이 메타버스 공간에 표현하는 그런 단계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31번째 단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31번째 단계에서는 배경화면을 설정하면서 이 배경화면의 공간들을 하나씩 비치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앞 화면은 어떻게 하고 뒤 화면은 어떻게 하고 바닥은 어떻게 하고 벽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맵 에디터와 툴들을 통해서 설정하고 꾸며보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브젝트라는 툴들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공간을 구축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꾸민 다음에는 이것을 업로드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오브젝트들을 이제 맵 에디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맵 에디터에 제공되는 이 오브젝트들은 어떤 것들로 활용하는지 그 단계를 거치면서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링크해서 제 플랫폼에서 아바타들이 지나갈 때 예를 들면은 아바타가 어떤 지점을 지나갈 때 설명서가 툭 튀어나오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한다던가 다양하게 오브젝트들을 비치하면서 잽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포던스 디자인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들을 구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또 이렇게 오브젝트를 통해서 어포던스 디자인을 구축하게 되다 보니까 벌써 41번째 단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 41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이제 글씨도 쓸 수가 있거든요.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텍스트를 어떻게 오브젝트에 쓰는지 그 텍스트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타일 효과가 있는데요. 이 공간을 꾸미는 하나의 픽셀과 같은 건데 이러한 타일 효과에 대해서도 이 단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일이 가지고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타일 효과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프라이빗 공간들이 있는데 이 공간에 대한 단계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덧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47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 타일 효과의 스포트라이트를 어떻게 주면 그 주변에 아바타들이 모였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등등과 같은 그러한 구축 단계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나 템플릿을 이 잽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유료로 제공하는 조금 더 업데이트된 형태의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이 오브젝트들을 구매할 수 있는 에셋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을 만들 수 있는 에셋 스토어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해서 1단계 계정 만들기에서부터 48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에셋 스토어까지 메타버스 플랫폼인 잽을 구축하는 그런 수업으로 제가 여러분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보시는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콘텐츠라는 이 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교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교재를 구매하신 다음에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재를 그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래도 세부적인 내용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어떠세요?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는데 또 메타버스 세계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메타버스 세계에 탑승할 수 있을까? 메타버스 세계에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어디서 배울 수 있지? 고민되시죠? 그리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내 스페이스 공간 어떻게 구축하지? 궁금하시죠? 이러한 여러분들의 고민, 걱정, 그리고 궁금함 이런 것들을 제가 메타버스 잽 구축하기라는 이 수업을 통해서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가 창작자 되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통해가는 소통자 되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메타버스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쏙쏙들이 알려드리는 큐레이터 되어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궁금함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저랑 함께 해소해 보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의 참여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께서 이 수업을 통해서 메타버스 잽을 구축해서 가상과 또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융합 공간을 또 하나 여러분이 마련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책 내용 꼼꼼히 제가 다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각종 사례들이 매우 많잖아요.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URL을 타고 들어가서 하나씩 직접 플레이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충분히 즐기면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실 거죠? 여러분 궁금증 해소하실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수업 저랑 함께 하도록 해요. 여러분의 궁금한 메타버스 세계의 모든 것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메타버스 플랫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메타버스 세계에 나는 과연 같이 갈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네, 메타버스 세계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걱정되시죠? 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의 궁금함, 고민, 걱정 해소해 드리도록 이 수업 개설했으니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콘텐츠라는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메타버스 플랫폼 잽을 구축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소통가 그리고 크리에이터 그리고 창작자 그리고 큐레이터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서 이론적인 접근과
또 현황 파악과 그리고 메타버스 디자인의 특성과 특히 메타버스 공간이 주는 세계관의 변화 등을 알게 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메타버스 잽이라는 그 플랫폼을 직접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메타버스의 일련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 수업에 같이 하실 거죠? 네, 저는 여러분의 참여가 매우 기대가 되고요. 여기 보면은 메타버스 책에 대한 상품 등록도 되어 있고요. 또 메타버스 클래스, 또 메타버스 아카데미라는 이러한 상품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메타버스 잽 저랑 같이 구축하실 준비, 마음의 준비 되셨죠? 그렇다면 이젠 뭐 해야 된다고요? 행동할 때입니다. 저랑 함께 메타버스 잽 같이 구축하도록 하시죠? 행동하시죠? 그래요. 여러분의 참여 기대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콘텐츠라는 책 교재로 사용할 테니 이 책 반드시 구매해서 수업에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책에서 소개하는 메타버스 개념의 재정의,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의 특징, 그리고 메타버스 마케팅, 메타버스 교육, 메타버스 글로벌 협력,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살아가기 등등을 소개를 했으며 이 수업을 통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잽을 구축하는 것까지 함께 하기로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참여하실 거죠? 수업 같이 하실 거죠? 네, 기다립니다. 여러분, 자, 상품 등록에 있는 메타버스 잽 구축하기 클릭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